안녕하세요. 비욘디 정다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황사, 미세먼지 같은 단어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코, 목, 귀, 이비인후과적 질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상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같은 환절기 3, 4월 달에 네. 이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확실히 늘어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날씨가 이제 환절기라고 해서 네. 추웠다 더웠다 하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사와 같은 공기 중에 이제 부유물질이 많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서 네.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사, 네. 미세먼지 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일단 그 황사는 사실 1년 내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그 황사가 불어오고 있죠. 네. 그런데 봄철이 되면 특히 이 황사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황사의 양 자체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또 봄이 되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또 황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이 황사로 인한 질환들 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황사는 이제 그 공기 중에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 중금속 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기에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 뭐 안과 같은 눈과 같은 그런 이제 결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네. 또 피부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거로는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 네.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예, 비염.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키는데 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또 가장 흔한 게 이제 감기죠. 일반적으로 감기의 네. 호흡 상기도 감염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상기도 감염, 호흡기 질환 쪽으로 이제 나타날 네. 수 있는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침, 가래 이런 네. 것들이 많아지죠. 가래 기침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뭐 심하게는 열이 많이 나기도 하고, 네. 그런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상기도 감염, 가래 기침 외에 코에 관한 문제로는 이제 코가 쉽게 건조해진다든가 쉽게 막히고, 네. 재채기나 콧물이 심해지고, 기존에 알레르기가 있던 사람들은 그 알레르기 증상이 더 악화되는가 하면 비염이 없던 사람들도 쉽게 코가 막히고 콧물 재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또 알레르기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눈이 가렵고 눈에서 눈물이 나거나 눈이 쉽게 건조해지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황사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겠죠. 네네. 네, 그럼 병원에 오면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질병의 그 다양한 증상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겠지만,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황사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그 황사의 원인이 되는 걸 차단해 주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것들을 필요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처방해서 사용하게 되고, 또 이제 뭐 가글링을 많이 한다든가, 식염수로 코를 세척한다든가, 깨끗하게 눈을 세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이제 노출된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등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씻어준다. 네. 네, 청결이 좀 중요한가 네, 보네요. 그러면 이 증상들이 완화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일단은 이제 그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4, 5일 이상은 지속이 되고요. 네. 황사가 보통 우리나라에 올 때 그 기간이 과거에는 이제 봄철에 뭐 한 5일에서 10일 이런 네. 최근엔 좀 그것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황사에 노출이 된다면 이게 그 계속해서 뭐 며칠씩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걸 황사에 노출되는 시간을 차단한다면 대략 한 뭐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황사를 예방하는데 좋은 음식 같은 건 있을까요? 가령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황사로 지저분해진 기관지를 씻어주기 위해서 삼겹살을 먹는다. 이런 네.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삼겹살로 만약에 그 기관지가 씻어진다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삼겹살을 목에 두르고 다닌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힘들 거고, 차라리 뭐 삼겹살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낫겠죠. 네. 실제로 삼겹살을 먹어서 네. 그 이 황사의 뭐 어떤 먼지 같은 걸 씻어준다기보다는 이런 뭐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육식을 잘 못하게 되니까 육식을 많이
이제 단백질 공급을 충분히 함으로 해서 네. 이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뭐 어떤 먼지나 이런 걸 돼지고기 복용을 통해서 씻어낸다는 거는 좀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근거가?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좋은 음식 같은 걸 추천해 주신다면? 황사에 가장 좋은 음식은 첫 번째도 물이고 두 번째도 물입니다. 아.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 C 복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런 항산화 효과 때문에 이런 아주 나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런 이물질에 대한 어떤 그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비타민 C 섭취를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거. 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제 황사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방법들이 중요할 텐데요. 네. 그 대표적인 방법은 첫 번째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마스크.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맘때가 되면 길거리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보편화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뭐 성형수술하는 여자분들이라든가 범죄. 아니면 네. 뭐 곧 가까운 A은행을 털러가는 뭐 범인들 뭐 이런 게 아니고는 이제 마스크를 쓰시는 분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마스크 이제 황사가 많이 불 때는 마스크를 사용해서 그 미세먼지를 우리 호흡기 쪽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도록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봄이 되면 빨리 집안을 좀 깨끗하게 하고 환기를 하고 싶어서 문을 많이 열게 되고 맞습니다. 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안타깝게도 황사가 불 때 이제 창문을 열거나 하게 되면 환기가 좋은 쪽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으로 유입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문을 좀 닫고 네. 바깥에 황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대신에 실내 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 식물들, 네.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식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를 좀 깨끗하게 정화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네. 이제 깨끗하게 이제 뭐 씻는다든가 가글링을 한다든가 그다음 식염수를 통해서 코를 세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황사가 있는 시기에 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황사를 좀 버텨내가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옷도 좀 탈탈 털어야겠고. 네, 맞습니다. 그 그렇죠. 옷도 그 미세먼지나 이런 중금속, 특히 요즘은 그 황사에 중금속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옷에 많이 이렇게 흡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집에 입고 옷장에 같이 넣어두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같이 이걸 우리가 흡입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옷을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낸다든가 하는 것도 황사를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황사로 인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마스크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마스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마스크 선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종류가 면 마스크가 있고요. 네.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수술용으로 사용하는 네. 그런 마스크가 있고 또 좀 고급형이죠. 네. 황사를 걸러주는 네. 황사 전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네. 뭐 선택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진짜 먼지가 티끌 만큼도 안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아주 고가의 네. 뭐 황사 전용 마스크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 그 마스크 자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주 구입하기 쉽고 또 오히려 자기가 사용하는데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네. 아주 생활에 생활에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네. 굳이 그게 전문 마스크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알레르기성 질환 그리고 황사로 인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좀 생활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건 역시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예방을 하지 못해서 증상이 있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는 게 네. 중요하겠죠. 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